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돈 걱정 없이 연금 월세 받아서 여행 다니는 노후생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까지 314명, 제가 500명을 향해서 열심히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에 석 달치 월급을 저축하라입니다. 그러면 1년에 석 달치 월급을 어떻게 저축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저축을 하냐면 연금은 크게 4개를 준비하라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 두 번째가 퇴직연금, 세 번째가 개인연금, 네 번째가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9%를 납부하죠. 근로자가 반, 사업주가 반. 그런데 이제 이 10년 이상을 넣었을 때, 나중에 이제 노후가 되었을 때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넣는 분들 많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과 다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연금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연금이잖아요. 근데 연금이 고갈될 거다. 그래서 난 넣지 않겠다. 이런 분도 많으시죠. 근데 나라에서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줄어서 고갈된다 하더라도 후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부양해야 될 돈이 많아지겠죠.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안들이. 그거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고갈되는 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임의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임의가입 제도가 뭐냐면 전업주부나 군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학생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납부 예외자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넣는 거죠. 그리고 연기연금제도는 내가 만 60이 됐을 때 딱 한 번 신청할 수가 있는데 달에 0.6%, 1년에 7.2%, 그리고 5년의 연장을 하게 되면 36%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후납입제도는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넣다가 중간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 예외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금액을 내가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납입 제도로 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5년을 금액을 나누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이제 내가 60이 됐는데 연금을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소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제 국민연금을 넣는 거죠. 넣어서 내가 진짜 소득이 없을 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 제도고요. 수령했던 일시금 반환 제도는 내가 이때까지 국민연금 받았던 거를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다시 넣어서 계속 연금을 넣어가는 거죠. 그런 제도들,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걸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셔서 국민연금으로 이제 기본 베이스를 만드시는 거죠. 노후 준비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만드시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죠. 근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그래도 연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제는 퇴직연금 쪽으로 많이 형식으로 바꾸셔서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 다니면 요즘은 퇴직연금을 하는 회사들이 많죠. 근데 보통은 이제 DB형을 많이 하죠. 이거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수익의,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에서 보존을 해주는 형식이 있고, 퇴직을 한 시점에 평균 3개월 퇴직, 월급의 평균을 보고 이제 퇴직금을 측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장기 근속률이 높거나, 아니면 임금 상승률이 높은 분들은 DB형이 유리하죠. 근데 이제 DC형은 또 뭐냐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해서 내가 운영을 잘하고 수익률을 DB형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DC형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DB형하고 DC형은 본인의 성향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30% 절감도 되고요. 그리고 3.3%에서 5.5%, 이게 세금이 이연되기 때문에 나이대에 따라 3.4에서 5.5%로 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 형식으로 해서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걸 준비해도 1년에 석 달치 월급을 저축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연금저축 IRP를 준비하는 겁니다. 개인연금을 우리가 보통 준비할 때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 보험이나 뭐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쪽으로 하게 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죠. 그리고 IRP는 3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700까지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총으로 700을 넣으면 두 달치 월급을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 연말정산을 보통 우리가 13월을 보너스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요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요런 부분들을 다 합산하면, 열심히 하시면 이제 석 달치 월급이 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석 달치 월급을 저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집 한 채는 팔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보면 노인 빈곤율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보게 되면 집 한 채와 1억 미만의 금융자산, 현금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 한 채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냐? 방법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집을 보통 이런 분도 계세요. 집을 그냥 팔아서 난 전세로 가고 그 나머지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쓰겠다 생활비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목돈을 단기간 안에 다 쓰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고, 그러니까 5억이면 3억은 작은 3억짜리 집으로 가고 2억이 남잖아요. 그럼 2억으로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텔 같은 데다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죠. 단독주택을 사서 부숴서 신축을 짓는 거죠. 신축을 지어서 제일 꼭대기층에는 내가 살고 나머지는 원룸은 월세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대출을 껴야 되겠죠. 그 돈으로는 못 짓죠. 그런데 낀다 하더라도 월세를 받아서 그 대출금을 갖고 나더라도 한 200~3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예전에는 60이었는데 지금 55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시가는 9억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0세가 되면 3억은 63만원,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105만원, 7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147만원, 70세면 3억짜리 집 92만원, 5억은 154만원, 7억은 216만원을 받게 되죠.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뱉어내거나 그런 제도는 아니죠. 그래서 집 한 채는 끝까지 팔지 마라.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면 나중에 노후에 좀 풍족한 노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녀를 자산가로 만들어라입니다. 이제 자녀를 자산가 모험가로 만들자인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12세,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서 경제관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을 가르치는데 이제 친인척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현물이든 뭐든 모아서 3천만원 또 5천만원 정도의 만약 돈을 모아서 주면 그 돈으로
주식, 펀드, 각종 금융상품들에 투자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펀드를 배우면서 그 주식과 펀드의 기업체에 대한 공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만 사주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만든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 회사의 경영주는 어떻고 경영 철학은 어떻고 배당률은 어떻고 수익률은 어떻게 나는지를 공부를 어릴 때부터 시키고 주식, 펀드, 각종 금융상품을 투자를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부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영어 공부도 시키고 경제관념도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20살 좀 되면 자산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가가 되는, 그러니까 자산가, 자본가가 되는 방법들을 친구들이 알아서 깨우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자산가가 되어 있으니까 부모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결혼 자금도 만들고 그리고 꼭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자본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서 더 큰 자본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자녀의 결혼 자금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1억이든 2억을 만약 지원해 주게 되면 부모의 노후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일부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월세를 받아서 이제 그 자녀 보고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해서 그거 이자를 일정 부분을 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계속 고마워하죠.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부모가 노후 준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자녀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고 관계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땐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는 자녀 교육법대로 한다면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걸로 한다면 이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자산가도 돼 있고 그리고 자본가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의 교육비라든지 결혼 자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좀 더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못하는 큰 이유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자녀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본인만의 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제로 창업, 1인 지식 창업 이런 걸 말씀을 앞에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 할 때 제로 창업과 오후 6시 사장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이제 조금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면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 지혜, 노하우를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그리고 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이제 알리게 되면 강의도 들어오고 컨설팅도 들어오고 출판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미를 돈 되는 취미로 하는 거죠. 만약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요가를 배웠어요. 그럼 한 10년 정도 배우게 되면 원래 목적은 건강이었지만 나중에는 한 10년 정도 배우게 되면 나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요가를 가르칠 정도의 강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제2의 직업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취미를 돈 되는 취미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일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때까지 했던 일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소상공인 같은 데 가서 창업계획서를 쓰면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작거든요. 내가 했던 일이 20, 3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다면 그 일로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 요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뜨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하면 적은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게 해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시원 창업.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많은 기술,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고시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7, 8천에서 많게는 1억 초반대 정도가 있으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3개월 정도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하시죠.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인한 시스템화를 하게 되면 고시원은 직장인 다니면서 투잡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기술이 없고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창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투자 금액에 비해서 한 2,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고시원 창업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돈 걱정 없이 이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산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거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자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자녀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자녀가 지금 유대인처럼 자본가 자산가가 될 정도의 나이가 훌쩍 지나서 성인이 된 경우에는 결혼 자금을 1, 2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노후를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빚을 지시면서 아니면은 전재산을 털으셔서 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형 부동산이나 단독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지어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 한 채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이자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석 달치 월급을 저축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연말정산한 거에서 받은 것까지 다 연금 쪽으로, 그리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하는 쪽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질병,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제 취미,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야 노후가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존감이 있고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일하실 때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만의 일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인만의 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믹스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아마도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성원해 주시면 주실수록 제가 자산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